안녕하세요. 사진 아카데미 기초 과정을 강의하는 전임 강사 김조호입니다. 오늘 기초 과정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인가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역사. 과연 사진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진은 1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역사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기능으로 카메라의 소개와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로는 당연히 카메라와 렌즈가 있겠죠. 카메라 강의 중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카메라를 선정할 때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가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좋은 카메라는 무엇일까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대상에 적합한 카메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에는 렌즈 교환이 가능한 기종과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기종으로 구분됩니다. 렌즈 교환이 가능한 DSLR 또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카메라도 있죠.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에 대해서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다양한 카메라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게 맞는 디지털 카메라 고르기 한번 깊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류를 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대에 흔히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두 번째는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세 번째는 휴대폰 카메라, 네 번째는 DSLR 카메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팩트 카메라가 있겠습니다.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사진 찍는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작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일명 똑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똑딱 하고 사진이 촬영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똑딱이 우리 컴팩트 카메라와 다른 카메라 비교했을 때에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또 카메라의 기본 설정이 자동 모드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진 촬영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일부 요즘에 수동 기능이 있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비싸죠. 대신 성능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컬러와 또는 밝기가 중요하지 않는 단순한 기록용 사진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컴팩트 카메라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것을 한번 살펴보겠으면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하다. 두 번째, 휴대하기가 편안하다. 그러나 성능은 좀 낮다. 또
모드 설정, 카메라의 다양한 설정하는 모드 설정에 한계가 있고 렌즈 교환이 불가하다는 점이 장단점으로다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팩트 카메라 대신에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DSLR 정도의 성능을 목적으로 만드는 미러리스는 작은 크기 좋은 성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에서 거울을 제거해서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DSLR과 카메라와 렌즈가 호환되기 때문에 화각에 대한 자유로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LR 제한한 컴팩트 카메라, 하이엔드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오토 초점으로 컨트라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점 잡는데 시간이 DSLR 카메라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러리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의 장단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휴대성. 두 번째, 고성능. 세 번째, 액세서리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DSLR보다가 조금 불편한 점은 다소 있습니다. 또 배터리가 아주 심하게 소모된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평상시에 누구나 많이 휴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진 촬영이 용이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자동으로 사진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누가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비교적 쉬운 촬영이기도 합니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작고 가볍고 휴대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기록이나 간단한 소품 등 촬영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또한 수동 기능이 활용할 수 없어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휴대폰 카메라는 카메라 주변 프로그램과 같이 한꺼번에 결과물을 있기 때문에 전문 사진 찍기에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장단점은 첫 번째가 휴대성, 두 번째가 낮은 성능, 그 다음에 좀 단점으로는 수동 기능에 한계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요 포인트로 설명을 드려야 할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보다 직관적인 조작 방법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최고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감성 사진을 완성하는데 또 중요한 주변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속도도 빠르며 다양한 노출 모드 등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최적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렌즈가 있어서 원하는 피사체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비교적 크고 또 무겁고 가격대가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급형 기종에서 카메라를 작고 가볍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또 추가 액세서리와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빠른 촬영 속도로 사진을 담아낼 수 있다. 또 다양한 렌즈를
호환해 가면서 사용함으로 해서 그 주 피사체의 깊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은 떨어지는 휴대성, 무게, 그 다음에 가짓수 때문에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설명해 드렸던 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토대로 카메라의 용도와 사용 용도와 구입 예산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 꽃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꽃사진에 적합한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거 말고 저는 여행을 가면서 풍경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풍경 사진에 가능한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록성, 편리하면서 쓰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카메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구입 예산이 적은데 항상 카메라가 다니고 싶다. 이럴 때는 컴팩트 카메라가 주가 될 테고요.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또 준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면은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카메라의 기능, 거기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